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제4과목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뢰성 관리 과목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신뢰성 과목은 좀 오히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준비하는 데는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시험 범위가 좁고,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도 그렇게 좀 심하지 않는 그런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 따라서 이 신뢰성 과목에 대해서는 이론 개념을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하시고 나서 유사 문제나 또는 기출 문제, 응용 문제 등을 확실하게 자기 걸로 소화를 좀 하신다면 충분하게 오히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론 강의 내용을 철저하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 시행하게 될 기출문제 풀이를 이용을 해서 유사 문제나 또는 기출 문제의 응용 문제 등을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면 신뢰성 과목에 대한 준비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뢰성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성이라는 내용에 대한 좀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신뢰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회사들이 생산해서 제공하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에서 정해진 조건이 있을 거죠. 사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이런 조건 하에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의도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의도하는 기간 동안,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의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 제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증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증기간 동안.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보증기간 동안 뭐 할 수 있도록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고장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그래서 여기에 뭐 완토록 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일어나지 않고 해도 더 낫겠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고장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이나 또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성질이나 능력,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뢰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신뢰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품에서 정한 어떤 조건, 스펙 조건이죠. 그 조건 하에서 의도하는 기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기간 이렇게 하죠. 의도하는 기간 동안에 고장이 일어나지 않고 그 완전한 정해진 어떤 기능을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이나 또는 능력을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신뢰도가 얼마나 되냐? 우리가 신뢰도가 얼마나 되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신뢰성 또는 신뢰도 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왜 신뢰도라는 것이 필요하냐는 거죠. 왜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우리가 설계하고 제작을 해야 되냐, 제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랄까요? 필요성을 좀 살펴보면, 필요성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고객들이 가능하면 요즘에는 싼 제품을 원하죠. 그래서 제조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뭘 해줘야 됩니까? AS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S에 해줄 때 발생할 수 있는 AS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죠. AS 비용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품질 비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최근에 많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후 품질 보증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사후 보증.
사후 보증의 욕구들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후 보증을 하는데 소요한 이런 비용도 좀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회사들에서 신뢰성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더더욱 이런 필요성들은 뭐 때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까? 고객의 욕구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고객의 욕구들이 어떻게 고객의 욕구는 점진적으로 좀 욕구들이 다양화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명이 긴 제품, 수명이 긴 제품을 요구하죠. 수명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들이 되고, 그리고 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좀 사용에 엄격한 사용 조건을 하에서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또 하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신제품 개발, 제품 개발을 제품에 개발되는 소요되는 기간을 좀 작게 할 필요가 있죠.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짧게 해서 개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기능들이 좀 많아지면서 하나의 제품 속에 소요되는 어떤 소요 부품수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이래서 이런 고객이나 사용자나 아니면 공급자, 여기서 사용자들이나 또는 공급자의 요구들의 변화가 이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필요성들이 필요해져서, 즉 뭐가 필요해져요?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신뢰성 관리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신뢰성을 지금 이제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성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신뢰성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신뢰성 관리할 때는 우리가 제품의 어느 주기, 이게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만의 신뢰성이 아니고 제품이 탄생을 해서 첫째 개발을 해서 폐기될 때까지, 자,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에, 자,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에 걸쳐서 뭐 해야 돼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기간에만 신뢰성이 확보돼서는 안 된다. 전 기간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활동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뢰성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신뢰성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의 대상, 뭘 관리해야 돼 하는 문제가 있겠죠. 뭘 관리할 건가? 이 관리의 대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고유 신뢰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제품의 설계라든지 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뢰성, 이걸 보고 우리는 고유 신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 신뢰성. 자,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이 출하하죠. 회사에서 제품을 출하하고 나면 고객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뢰성,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사용한 뒤에 폐기할 단계까지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을 전체에서 공급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유 신뢰성이 될 거고요.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용 신뢰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용 신뢰성이 관리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신뢰성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신뢰성을 좀 증대를 해줘야죠. 신뢰성이 가능하면 높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신뢰성은 가능하면 가장 중에 고유 신뢰성에서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에서 잘 해주면
제조라든지 사용상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고유 신뢰성은 설계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의 신뢰성 향상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팩토로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뭔 이야기냐면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을 좀 증대할 수 있는 방안 하는 거죠. 이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간간히 시험 문제에 자주 거론을 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을 상상하려면 뭘 좀 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리던던스 설계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하면서 리던던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리던던스 설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리던던스 하는 방법으로는 병렬 리던던스를 쓴다든지 또는 대기 리던던스를 쓴다든지, 이제 이거는 뭐 병렬 리던던스나 대기 결합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더 이제 수식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렬 리던던스 설계를 한다든지 대기 리던던스를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설계 단계에서의 신뢰성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제품의 부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장의 발생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즉 제품의 부품들을 좀 줄인다든가 해서 제품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같은 값이면 부품들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부품의 고신뢰성, 고신뢰도의 부품을 사용하면 좋죠. 그러면 아무래도 고장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좋은 제품 사자는 얘기죠. 근데 많은 기업들은 이 고신뢰성 부품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저급 부품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설계 단계에서 가능하면 고신뢰성 부품으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제품을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아예 처음부터 고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 구조적 설계를 좀 해주면 되겠죠. 구조적 설계를. 자, 처음부터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구조적 설계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안전 설계를 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실수 방지 기법이라 그러죠. 풀프루핑 기법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즉 실수 방지 기법이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적용해서 구조적인 설계의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런 구조적인 설계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섯 번째는 디레이팅 설계를 좀 해주는 방법이죠. 디레이팅 설계를 하는 거. 자, 예를 든다면 부품을 정기적으로나 또는 기계적으로나 또는 열적으로나 또는 기타 작동 조건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설계를 좀 해주는 이런 디레이팅 설계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어떤 부품의 단순화라는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품 조립 단계에서의 부품의 조립이라는 말보다는 부품의 표준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부품을 그때그때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뢰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신뢰성 시험을 자동적인 어떤 자동화를 시키는, 신뢰성 시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설계 단계에서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 설계 단계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요 7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자주 거론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고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이런 팩터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고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 제조 단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단계에서의 제조 단계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있겠죠. 제조 단계에서 이런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 제조 단계에서 신뢰성 향상 방안은 설계 단계에서 설계된 대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제조 단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제조 기술, 좀 제조 기술을 높일 필요가 있겠죠. 제조 기술이 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 공정을 뭐 하면 좋아요? 사람에 의해서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시켜서 하게 되면 좀 신뢰성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품을 만들고 나서 어떤 제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 관리를 하게 되죠. 즉 QC 활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제조 품질의 관리를 어떻게 해라? 통계적 관리를 좀 하라는 거죠. 통계적 관리, 제조 품질 관리를 통계적인 관리 기법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제조 단계에서의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즉, 이 제조 품질의 통계적 관리를 하기 위한 주 목적이 우리가 품질 경영의 주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통계적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이 이제 제조가 됐어요. 만들어지고 나면 이 부품이나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버닝 테스트를 좀 잘 시행을 해서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을 물어볼 때 뭘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나요? 요 버닝이라는 것을 요 리던던트 설계라든지 뭐 부품의 단순화라든지 뭐 부품의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이걸 하나를 끼워 넣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은 제조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혼란이 없는데 이 버닝 그러면 별로 이제 혼란을 좀 초래해서 간간히 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조 단계에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제 고유 신뢰성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의 신뢰성, 그리고 제조 단계에서의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단계에서 이야기는 사용 신뢰성. 사용 단계에서 이 사용 신뢰성을 좀 증대할 수 있는 증대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증대할 수 있는 증대 방안이 없겠느냐? 네, 있죠. 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우리 제품에서 보증할 수 있는 어떤 그 보증된 품질 특성이 유지되도록 유지되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품질 특성이 강하면 유지되도록 사용 조건들을 좀 잘 맞춰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에 관리하는 방법, 사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고요. 관리를 좀 예를 들면 뭐 사용 후에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해줌으로 인해서 사용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면서 주기적으로 하고는 예방 보전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어요? 사후 보전. 자, 예방 보전은 사전에 필요한 부품이 열화가 됐다고 한다면 그 부품을 교체하는 이런 활동이라든지 또는 사후 보전은 고장이 나고 나면 수리를 하는 이런 사후 보전 활동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예를 든다면 뭐가 있어요? 이 설비들의 점검 주기라든지 또는 점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결정을 해서 적절하게 점검들을 좀 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관 조건들이 좀 좋아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뭐 습기가 많이 찬 장소에다가 이런 설비를 보관을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연속 사용 시간. 너무 연속해서 사용 시간이 너무 길어져도 문제가 좀 생기겠죠, 고장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연속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 애프터 서비스, 즉
AS에 대한 그 제공을 좀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좀 해주는 이런 활동들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우리 이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정보들을 설계 단계에 피드백 시켜주는, 그래서 차후에 제품을 생산하는, 차후에 제품을 설계할 때 여기에서 사용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사용자 매뉴얼,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 매뉴얼을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우리 사용자에 대한 교육, 즉 사용자 교육이죠. 즉 사용법이라든지 취급법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좀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용 신뢰성을 높여주는 이런 방법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단계별로 고유 신뢰성과 사용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하나 더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 이야기를 했죠. 뭘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뢰성에서 반드시 나와 있는 욕조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욕조곡선하고 그 다음에 욕조곡선에 비례해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고장 기간별, 고장 발생 기간이죠. 고장 발생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기간별 대처 방법.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조금 기억도 같이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하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 Y축을 람다, 즉 고장률, 제품이 고장을 얼마나 났느냐 하는 람다의 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우리는 T, 즉 사용하는 기간이라고, 시간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시간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냐면, 처음에 제품가 이제 T0인 시간, T가 0인 시간에는 제품이 처음에 개발 단계죠. 설계 단계. 설계 단계에서 제품이 막 출시했을 때입니다. 출시했을 때. 그래서 제품이 출시하게 되면 고장 발생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고장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고장이 일정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시가 되면 고장이 다시 이렇게 발생을 하는, 열화돼서 고장이 발생하는 이런 특성들을 갖게 되죠.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때 고장이 점점 감소하는 이런 구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다가 잘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때 어느 시점부터 고장이 계속해서 고장이 발생하는 이런 시점이 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평균 이 고장률이, 자, 제로라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면 평균 고장률이다 하는 거죠. 이 고장이 발생하는 평균값을 냈을 때 평균 고장값이다. 그러면 이런 고장의 평균값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기간 동안을 우리는 뭐냐면 그 제품의 내용 수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 수명, 이 정도 우리는 수명할 수, 이 고장이 이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 하는 기간 동안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단계 첫째 고장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어느 시점에 안정화되는 단계까지, 이걸 보고 우리는 초기 고장 발생 기간, 그 초기 고장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기에 제품이 막 출시가 되고 나서 제품이 안정될 때까지, 사용 안정될 때까지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초기 고장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장이 일정하게 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는 우발 고장 기간이다. 즉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고장이 발생하는 우발적인 고장 기간, 또 어느 소요 부품들의 어떤 교체 주기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간, 그래서 이건 우발 고장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고장이 자주 고장 횟수가 좀 많아지는 기간이 존재를 하죠. 이걸 보고 우리는 마모 또는 뭐라고요? 노화 고장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장 기간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제품을 이제 생산 시스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 보존 관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방 보존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을 예방 보존을 주기적으로 잘 해온다. 그러면 내용 수명이 연장되겠죠. 그래서 예방 보존을 잘하게 되면 제품 요 특성이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꺾어져?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뭐래요? 이거는 예방 보존을 함으로 인해서 수명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고장률이 변화되고 있는 특성 곡선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고장률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고장률이 이렇게 어느 평균 고장률보다 줄어드는 낮은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장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장 기간 동안은 우리가 고장률이 어떻게 람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 변화에 따라서 뭐 어때요? 감소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시간에. 자, 여기는 시간과 무관하게 고장률이 어떻게 해요? 일정하죠. 예,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 람다에 대한 고장률, 람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자, 여기는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장이 뭐예요? 증가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증가를 하는. 이때 고장률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 우발 고장 기간 동안은 고장률의 분포는 어디를 따르냐면 지수 분포를 따릅니다. 지수 분포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모 고장, 노화 고장 기간 동안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물론 왜 그러면 지수 분포와 정규 분포를 따른 것들을 수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겠지만 그 증명하는 것까지는 우리 신뢰성 관리의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우발 고장 기간에는 지수 분포, 여기 분포에 따라서는 여기는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고장이 초기에 발생을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수 분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신뢰성 관리에서는 어떤 분포를 가지고 주로 거론을 해요? 지수 분포를 따르는 분포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수명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뒤에 나오는 팩터들에는 이 지수 분포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서 보면 지수 분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와이블 분포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포는 지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한다면 어느 기간 동안의 고장 이야기예요. 우발 고장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확률 이런 것들이 신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인 대책을 좀 이야기를 하면 하는 거죠. 결론은 또 자세하게 뒤에 설명이 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때에 어떤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게 좋냐 하는 거죠. 그 대책을 보면 일반적으로 초기 고장 기간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뭘 했어요? 제조 단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나 부품을 뭐 하면 좋다? 버닝을 실시하게 되면 좀 고장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조 단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뭐예요? 버닝을 좀 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고장을 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좀 대책을 좀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발 고장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다면 예방 보전 활동이라든지 사후 보전 활동 사용 신뢰성에 대한 증대 방안들을 이렇게 좀 합니다. 시스템적인 어떤 조치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조치를 통해서 우발 고장 기간 동안에 고장률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화 고장 기간, 마모 고장 기간 동안에는 이 고장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 증가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뭘 하라? 예방 보전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줌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고장률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 우리는 뭐 하냐면 초기 고장 기간이라는 거죠. 초기 고장. 자, 초기 고장 기간들을 보면 첫 번째 초기 고장의 어떤 원인, 왜 고장이 발생을 했어? 초기 고장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고장의 원인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초기 고장에서 발생하는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좀
부품 사용되는 부품이 표준품, 표준 이하의 부품을 좀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초기 이하의 부품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품질 관리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철저한 품질 관리가 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철저한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작업자의 작업 능력이 좀 저조한 경우, 낮은 경우죠. 작업 능력이 낮아서 생산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좀 뭐랄까요, 디버깅 작업이 좀 불충분한 경우, 디버깅 작업을 좀 불충분하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취급 기술이 좀 빈약하다든지, 또는 조립상의 과오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우리 교재에서 다양한 표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원인들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대책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디버깅이죠. 디버깅이 부족해서 첫 번째는 가장 한 게 디버깅을 좀 충분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디버깅을 충분하게 좀 해줘서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앞에서 버닝 작업을 제조 단계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제품들에 대한 버닝을 충분하게 실시를 해주는 이런 것들로 대책을 해서 좀 초기 단계의 고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해지겠죠. 이 원인과 특히 이 대책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 앞에서 중요한 대책에 대한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이 대책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좀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발고장 기간이죠. 우발고장 기간. 자, 우발고장 기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조금 몇 가지만 좀 알아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부품을 사용할 때 여기서 표준 이하의 부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안전도가 나오는 안전계수가 낮은 이런 부품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열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사용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뭐냐면, 이 제품의 원인 중에 보면 제품을 갖다가 사용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이게 장시간 많이 사용을 해버린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제품이 열화되는 현상들을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품에 뭐가 받아요? 스트레스가 좀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좀 높아서 제품을 혹사시키는 이런 현상을 발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좀 강도가 좀 부족하다든지, 뭐 예를 든다면 검사를 좀 제대로 검사에서 탐색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 교재 표로 잘 모든 경우의 수의 설명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꼭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우발고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뭐갈까요? 대책으로는 우리가 시스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좀 가능하다면 설계할 때부터 설계를 할 때 이 사용 조건을 좀 뭘로 보고 극한으로 보고 좀 극한으로 보고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안전계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후 보전을 좀 철저하게 좀 시행을 해서, 즉 다시 하겠다면 고장이 나게 되면 고장 났을 때 정상적인 부품들로 인해서 전격 부품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 부품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이 우발 고장 기간에 우발 고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마모 고장 기간, 즉 노화 또는 마모 고장 기간에 원인이 있겠죠. 마모 고장 기간에 원인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때 너무 오래 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품들이
좀 부식된다든지, 부품이 부식된다든지, 또는 부품들이 또는 산화가 되는 경우도 산화가 돼서 부품이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또는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오래 쓰니까 마모가 된다든지, 좀 부품이 마모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부품들이 좀 피로도가 증가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죠. 피로도가 증가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노화된다든지, 너무 오래 써가지고 노화된다든지, 또는 같은 말로 뭐가 있어요? 퇴화가 된다는 이런 등등의 원인들 있죠. 이런 등등의 원인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하나 더 굳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필요에 대해서 불충분한 정비 활동을 해주면, 평소에 사후 보전 같은 거라든지 정비 활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등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좀 해주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노화 고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뭘 하면 예방 보전 활동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노화 고장의 문제들을 노화 고장의 고장률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첫 번째 강의에서 신뢰성 관리의 첫 번째 강의에서 신뢰성이란 개념이 뭐냐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 증대 방안, 그리고 그 다음에 제조 단계에서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용 단계에서의 사용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계 단계에서의 신뢰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라 하는 부탁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고장 발생 기간별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욕조곡선을 가지고, 이 욕조곡선에서 나오고 있는 초기 고장 기간과 우발 고장 기간, 그 다음에 마모 고장 기간에 대한 어떤 원인과 그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과, 그리고 고장 발생 기간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욕조곡선의 고장 발생 기간별로 조금 활용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 우발 고장 기간에 지수분포에 따른 고장 기간에 대한 이제 고장률을 계산하는 계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뢰도를 계산하는 신뢰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 증대 방안과 고장 발생 기간별 대처 방안에 대해서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에 꼭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